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날씨 친구,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요즘 날씨 정말 끔찍하게 덥죠?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도 마치 거대한 한증막에 들어온 것만 같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에어컨은 쉴 새 없이 돌아가도 시원함이 부족하게 느껴지네요. 절기상으로는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처서가 코앞인데 하늘은 전혀 다른 아주 놀랍고 심지어 기이하기까지 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하늘은 우리에게 초대하지 않은 빌청객을 하나 보냈습니다. 바로 우리 집 문턱이라 할 수 있는 일본 규슈 허쪽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통 멀리서부터 소식을 알리며 다가오는 손님들과는 달리 이 태풍은 갑작스럽게 나타나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고는 허둥지둥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링이라는 이름의 이 기묘한 손님에 대해 알아보고 올 여름은 왜 이토록 끈질기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어쩔 수 없는 주인공 태풍 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9시 링은 규슈 서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익숙한 태풍들은 필리핀 근처의 따뜻한 바다에서 출발해 며칠에 걸쳐 북상하는 먼 친척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대비하고 지켜볼 시간이 있죠. 하지만 링은 달랐습니다. 마치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리는 이웃집 사람 같았죠. 일본 바로 옆에서 만들어져 얼마 지나지 않아 규슈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마치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바다의 따뜻한 수증기라는 주된 에너지원을 잃게 되고 그래서 빠르게 약해지죠. 아니나 다를까 발생한 지 단 하루 만인 8월 22일 금요일 링은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어 소멸했습니다. 24시간도 채 안 되는 정말 짧은 생이었습니다.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떠난 손님이었지만 규슈 남부 지역에는 큰 비를 남기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라는 손님은 떠났어도 더위는 여전히 남아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8월 21일 공식적으로 경기도 광주 퇴촌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은 37.5도였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경북 안동 기상이 36.9도로 가장 높았죠. 더 무서운 것은 밤더위입니다. 금요일 새벽 서울의 최저 기온이 27.7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서운 열대야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대도시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거대한 프라이팬과도 같습니다. 낮 동안 열을 잔뜩 흡수했다가 밤에 그 열을 내뿜죠. 이를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 때문에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위 속에서 부디 어르신과 아이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명이 짧은 태풍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링의 이야기는 기상 역사상 더 기억에 남았던 몇몇 사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수명이 0초라고 기록된 태풍이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바로 1970년에 발생한 13호 태풍 도트입니다. 이 태풍은 날짜 변경선 바로 위에서 발생했습니다. 태풍이라 불릴 만큼의 세력을 갖추게 된 바로 그 순간 동쪽으로 날짜 변경선을 넘어 동태평양 허리케인 관할 구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 관할 구역에서는 정확히 0초 동안 존재했던 셈이죠.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유령 같은 태풍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사례는 1974년에 발생한 29호 태풍 헤스터입니다. 이 태풍은 단 3시간 동안만 존재했습니다. 베트남 앞바다에서 발생해 빠르게 태풍으로 발달해 육지에 상륙하자마자 소멸해버렸습니다. 번개처럼 빨랐죠. 이런 이야기들은 자연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링은 이토록 이례적인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닷속에 있습니다. 바로 해수면 온도입니다. 태풍이 활동하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가 바로 26.5도 이상의 따뜻한 바닷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해상의 해수면 온도는 30도입니다. 30도. 평년보다 2도나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 바다는 마치 펄펄 끓는 육수 냄비처럼 어떤 기상현상이든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죠.
규슈 바로 옆에서 태풍이 발생한 만큼 머지않은 미래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끈질긴 더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기압의 덫에 갇혀 있습니다. 이중고기압 시스템이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과 가까운 낮은 상공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덥고 습한 여름을 만드는 거대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 약 1만 미터 상공에는 또 다른 고기압, 바로 티벳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냄비 안에 있는데 뚜껑이 2개나 덮여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두 고기압은 강력한 하강계류를 만들어내 공기를 압축시키고 기온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이 하강기류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 또한 방해합니다. 하늘은 맑고 햇볕은 가림막 없이 그대로 내리쬐며 열기가 땅에 그대로 쌓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토록 혹독하고 건조한 폭염을 견뎌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찜통 같은 날들 속에서 드디어 터널 끝에 한 줄기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이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기압이 하나 우리나라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다음 주 중반쯤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아주 귀한 비를 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는 마치 시원한 청량제처럼 지난 며칠간 쌓인 먼지와 찌는 듯한 더위를 씻어내 줄 것입니다. 물론 비가 내리는 정확한 위치와 강도는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정말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비가 더위를 식혀주고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가을의 첫 숨결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날씨의 온갖 변동과 함께 저물어갑니다. 기록적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태풍부터 이중고기압이라는 덫에 갇힌 폭염까지 이 모든 현상은 우리가 점점 더 극단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낡은 달력은 가을이 온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하늘은 아직 여름이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응하고 서로를 보살피며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무더위를 다 함께 잘 이겨내봅시다. 곧 다가올 비가 진정한 시원함을 가져다주고 평온한 가을이 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날씨 친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시원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윈디 예측에 따르면 오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약 닷새간 우리나라에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보 모형을 살펴보면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 전역까지 영향을 주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잇따라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월요일 중국 베이징과 만주 북부 지역에서 이미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서쪽 저기압이 충돌하면서 빠르게 성장한 것입니다. 오후 들어 이 비구름대는 남동쪽으로 이동해 서해안을 따라 한반도에 접견했고 가장 먼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지역에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저녁 무렵에는 충청 북부까지 비구름이 확대되며 전국적인 장맛비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비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전망에 따르면 26일 화요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으로 비구름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충청, 전라, 영남 내륙까지 광범위하게 비가 퍼졌고 동해안 지역 역시 저기압 순환의 영향으로 장시간 비가 이어졌습니다. 곳곳에서는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되며 날씨가 크게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도심지와 저지대는 침수 위험이 커졌습니다. 기온은 눈에 띄게 낮아지며 중부지방의 폭염은 해소됐지만 남부지방은 여전히 후텁지근한 더위가 남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날은 전국이 장마성 비에 휩싸인 전형적인 여름철 우기 양상이었습니다. 27일 수요일 비구름의 중심은 일본으로 옮겨가면서 규슈와 간사이 지방에 많은 비를 집중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남부 지역도 소나기의 영향을 받아 부산, 울산, 경남 일대에서 간헐적인 비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중부 내륙은 비의 강도가 약해지며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적 소나기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남부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비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28일 목요일 황해 부근에서 새롭게 강력한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평양과 황해도를 지나 남동쪽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이 비구름은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지역에 집중적인 비를 내렸으며 충청과 호남 북부까지 영향을 넓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산 없이는 외출이 어려울 정도였고 기온은 낮았지만 불쾌지수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남부지방도 간헐적인 비가 이어졌고 일본 서쪽 역시 긴 구름대가 머물며 동아시아 전역이 비에 갇힌 모습이었습니다. 29일 금요일 비구름의 중심은 동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혼슈 동북부와 동해안 부근에는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소용돌이 모양의 구름이 뚜렷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로써 비의 무게중심은 한반도에서 동쪽 바다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본 동북부와 동해안은 하루 종일 거센 비바람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부근도 강한 비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반면 수도권과 서해안은 점차 비가 잦아들며 소강 상태를 보였고 남부 내륙은 여전히 소나기가 이어졌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전망에 따르면 29일 금요일은 동해와 일본 동북부가 비의 중심이 된 하루였습니다. 정리해보면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닷새간 한반도는 장마성 비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중북 내륙에서 시작된 비구름이 한반도로 확산되었고 27일 수요일은 일본 남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며 우리나라 남부지방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어 다시 28일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29일 금요일에는 동해와 일본 동북부로 비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한반도는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대기 흐름에 놓여 있었습니다. 중부지방의 폭염은 완전히 해소됐고 남부의 더위도 점차 누그러졌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불쾌지수는 오히려 크게 높아졌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닷새간 동북아시아는 장마성 비와 저기압의 영향에 깊이 잠겨 있었는데요.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수치 예측에 따른 전망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기상 모델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심 최대 풍속 초속 약 40노트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인간 기준으로 열대 폭풍 단계의 태풍으로 분류되며 닉닉한 이미 뚜렷한 태풍으로 발달한 상태로 평가됩니다. 전날인 일요일만 해도 구름의 형태가 다소 산만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원형을 갖춘 태풍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주변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닉닉은 20일 윈드시어가 약한 10에서 15노트 구간을 지나면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이어 21일에는 윈드시어가 보통 수준인 20노트 지역으로 진입했지만 이 정도 수준의 윈드시어는 태풍의 세력 강화에 큰 방해 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닉닉은 주변 해수 온도와 대기 환경의 뒷받침 속에 점차 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닉닉은 해수 온도 30도씨 수역에서 29도씨 수역으로 이동 중인데요.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26.5도씨 이상이면 태풍을 발달을 돕고 26.5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세력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현재 해수 온도 역시 태풍의 세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층 대기에서도 페이버러블한 조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에서 250 헥토파스칼 고도에서 활발한 발산 현상이 일어나면서 남쪽으로 강한 기류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층에서는 기류가 빠르게 상승해 대류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과 태풍의 중심부 왼쪽 적도 방향에서 수렴이 강하게 진행되고 크기는 작지만 매우 컴팩트한 원형 구름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21일 오후 3시 분섬에 따르면 700 헥토파스칼, 약 3,900m 구간의 바람과 습도 분포에서 태풍 북쪽과 서쪽은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지만 남쪽에서는 습한 바람이 태풍 중심으로 활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조한 공기는 밀려나고 습한 공기와 강한 대류가 중심부를 지배하면서 주변 환경은 태풍 강화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예측 알고리즘 자료에 따르면 닉닉의 최대 풍속은 39노트에서 51노트 사이로 평가되고 있으며 평균 최대 풍속은 약 46노트 수준입니다. 위성 분석에서는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여부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21일 오후 3시 기준 지상 10m 고도의 바람 분포를 보면 태풍 중심 남쪽에서는 강한 바람 구역이 나타나지만 북쪽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바람 분포 자체가 좁게 형성되어 있어 설령 태풍이 우리나라 남해 동부와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강풍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쪽에서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태풍 닝닝의 중심감 쪽에서는 비구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중심 북쪽은 건조한 기류가 지나고 있어 뚜렷한 비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닝닝은 우리나라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21일 오후 3시 기준 지상 10m 고도의 바람과 2m 고도의 기온을 살펴보면 닝닝은 우리나라 대기순환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포 앞바다에 자리한 고기압을 중심으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부지방의 기온이 중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내련 팬현상이 겹치며 강한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합동태풍경보센터의 예보에 따르면 닝닝은 21일 밤 규슈에 상륙한 뒤 내륙을 통과하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이후 22일 오전에는 열대저기압으로 변질되고 23일 토요일 오전 해상에서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기상청은 8월 21일 새벽 닝닝에 대한 태풍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 제12호 태풍 닝닝의 발생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닝닝은 국제기준상 최대 풍속이 약 40노트 수준, 즉 약한 열대폭풍에 불과합니다. 국제기준으로 가장 약한 태풍인 1등급 태풍으로 분류되려면 최소 풍속이 64노트를 넘어야 하기에 닝닝은 실제 태풍이라는 이름에 비해 세력은 약한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닝닝은 한반도에 접근했지만 우리나라에는 뚜렷한 직접 영향 없이 지나가는 태풍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8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북아시아로 강하게 확장할 전망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남하하는 고기압골이 북태평양의 마루에 막혀 만주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해 동북아시아 기압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850헥토파스칼 대기층, 약 1.5km 고도에서는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남서풍은 상층 고기압의 마루와 맞물려 더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에 가까운 남부지방은 중부보다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고 영남 내륙은 팬 현상이 겹치며 강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8월 25일부터 31일, 8월 다섯째 주에 평균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강하게 확장하면서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성 비가 자주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서울은 내주 월요일까지 낮 기온이 33도, 화요일부터는 국지적 소나기가 잦아지면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은 후텁지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5도로 드디어 열대야는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더 뚜렷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자주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대기가 크게 요동치며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비의 강도는 약하지만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습도가 크게 올라 무더위와 불쾌지수가 동시에 높아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30도를 웃돌고 밤에는 24도 안팎을 유지해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내륙은 팬현상의 영향이 주말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다시 35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고 체감온도는 38도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특보가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북태평양 고기압은 점차 약화되며 한반도 상공의 대기 흐름이 느슨해질 전망입니다. 그 결과 국지성 소나기가 잦아지면서 기온은 점차 안정세를 찾겠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다음 주 후반 낮 기온이 29도, 30도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폭염이 완화되겠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주 주말까지는
남부와 영남 내륙의 극심한 폭염,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는 무더위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다만 중반 이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잦은 소나기와 강한 국지성 비가 나타나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고 열대야도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